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원만하고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내가 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외국에서는 무자녀 세금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목을 새로 신설해서 무자녀 세금, 그러니까 자녀가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고 자녀가 없는 세대나 사람은 무자녀 세금을 징수를 하겠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양면 당근 정책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자녀 세금을 징수하고 자녀가 있는 유자녀는 우대를 하는 정책, 양면 강온 정책을 펴야 인구 절벽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자녀 세대, 그 다음에 혼자 사는 독신주의 세대, 이런 데는 무자녀 세금을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다둥이 가정에 대해서는 우대 세금을 적용하고 대대적으로 지원을 단계적으로 해주고, 양면 전략을 사용하면은 인구 절벽도 해결이 되고, 국가의 재정 증가도 가져올 수 있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내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수입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덤핑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해서 가격 경쟁력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고관세를 물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나라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고관세를 물려서 할당 관세를 이용해서 고관세를 물려서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텔레비나 중국의 샤오미 회사 텔레비나 품질 면에는 비등비등한데 우리나라에서 사면은 100만 원인데 중국의 직구로 하면은 20만 원이면 산다. 그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내 소비 진작이 안 되고 중국 거만 사게 되면은 중국 기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관세를 부과를 해서 가격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가격이나 비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완전히 품목을 직구를 하지 못하게 품목을 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너무 야박한 정책이니까 직구는 하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이 그렇게 만들어야 국내 산업이 살아난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중국의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싸고 그 다음에 건강에 나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더라도 지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에 죽을 판이니까
그게 문제 아니다 해서 직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그 소비 진작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국내 기업은 쫄아들고 중국 기업은 살아난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관세 정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관세 폭탄, 갈등, 이런 게 국제적으로 많이 대두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외국하고 비슷한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한때는 제주도에 외국 사람이 너무 땅을 많이 사가지고, 제주도 땅이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부동산을 사는 것도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해야 됩니다. 무한정으로 사게 하면은 완전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폐해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속인주의이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속지주의로 이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데도 외국의 부동산을 자유자재로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됐다 하더라도 좀 통제를 해서 한정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 일일이 부작용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때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사가지고 이 제주도 땅이 거의 다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지주 조사 통계를 조사해보면은 시청에서 나오잖아요. 강시청이라든가 제주시청에서도 자치도 시청에서 조사를 해보면 땅 소유자 국적별로 통계가 다 나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정책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인구 절벽 정책을 하려면은, 강원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은 우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독신이고 결혼 안 하고 무자녀 가정은 세금을 많이 내도록 그렇게 하면은 양면 강원 정책을 써서 유도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마당에 그런 정책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은 긴축 재정 효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신 기능도 역할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화를 하고 텔레비를 보고 지금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해상 항로 전쟁이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남중국해, 남일본해, 그다음에 아덴만해, 그 다음에 중동 홍해, 이런데 이제, 인공섬을 설치를 해가지고, 바다의 땅을 서로, 차지하겠다.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엔 남중국해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았잖아요. 자유롭게 다니고 남중국해가 요까지다 하는 게 아니라 공해상으로 만들어서 서로 갈등이 없이 해서 어느 나라 배든지 공해상으로는 드나들 수 있다. 항로
국제적으로 항로 바다의 항로 전쟁이 점점 심해집니다. 점점 심해서요. 앞으로 점점 심해집니다. 제가 전쟁을 피한다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코로나가 지금 발생해가지고 사람이 죽은 것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은 것보다 더 많이 죽은 사람이 한데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다. 거의 지금의, 80억, 90억 가까이 되는데, 한 450억 정도, 50억 정도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사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가지고는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반절, 80억. 45억이 사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에. 얼마 전만 해도 60억, 70억, 80억, 나중에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80억이면은 40억이 죽어야 되는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40억 반절이 사람이 죽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곧 핵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야지만은 가능한 일이다. 그 다음에 가능한 일은 지체 변동이 심하게 와서 자연재해로 전 세계가 지진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지구 중앙으로 전부 다 함몰돼서 다 소멸해가지고 없어진다 할 정도로 완전히 지진이 토네이토보다 강력한 지체 소용돌이 속으로 수렁, 그러니까 땅속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지중 토네이토가 앞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상으로 올라가는 토네이토, 태풍이 문제 아니라 지중 깊숙이 지구의 중심부로 함몰해가지고 들어가는 지중 함몰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45억, 50억이 죽고 한 30억 정도, 30억 정도 인구가 남으면은 아주 환경도 좋아지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우리나라에 와서 좀 밥 좀 먹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도 된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지상 토네이토가 아니라 지하 토네이토 소용돌이 함몰 재해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 지체의 완전히 변화가 온다는 얘기죠.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라 지체, 천체, 우주, 모든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공간이 완전히 변화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공상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사람,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국민들이 직구로 해가지고 많이 사올 때, 외국에서 이제 가격 얼마 금액까지는 무관세 다 해서 이제 직구하는 사람이 큰 금액은 안 사고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이런 걸 이제 자꾸 사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국내에서 원래는 사야 우리나라 산업이 국내 소비 진작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 동력이 되는데 외국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싼 것만 자꾸 직구로 해서 사게 되면은 싸니까
그 사와가지고 또 장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플랫폼 거기에 입점을 해가지고 중국산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여기에 뭐 그 플랫폼 뭐 쿠팡이라든가 뭐 지마켓이라든가 옥션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나라 물건을 살라고 보면은 전부 다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을 들여와가지고 세금을 얼마 금액까지는 무관세잖아요. 그 정도를 사와가지고 조금씩 팔아가지고 이익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싸니까. 거의, 저도 이제 그 사오미 그 한때는 테레비가 싸가지고 국내 그 테레비 안 삽니다. 그 패널도, 중국이 삼성이나 LG보다 패널 기술도 옛날에는 격차가 많이 기술 차이가 났는데 격차도 많이 해소되고 품질도 좋고 싸고 해서 외국의 그 테레비를 대부분 많이 사옵니다. 그래서 이제 직구를 개인이 무관세 그 한도 내에서 그 무관세 직구하는 사람도 금액 얼마까지 그 금액에 대한 한정을 두지 말고 직구하는 사람들은 고관세를 매겨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국내 산업이 진작이 되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반줄로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 국내 산업이 완전히 그 좌초하게 생겼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그 핵폭탄 실험도 핵폭탄 실험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핵폭탄을 할 때 폭발을 해가지고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는 그 정도의 그 실험은 그 핵폭탄 그 폭발 임계점에 도달하는 할 정도로 심하게 하게 되면은 핵폭탄 그 구름 보석과 동시에 지진 같은 그런 진동이 일어납니다. 핵폭탄이 폭발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핵실험도 임계점 최저, 임계점 하, 임계점 폭발 실험, 임계점 상위 폭발 실험, 임계점 추월 폭발 실험, 이렇게 4단계,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제 핵실험을 한다 하는 것은 수준 높은 국가에서 대개 하지, 아직도 핵폭탄에 대한 수준이 얕은 나라에서는 임계점에 추월하는 강력한 핵폭탄이 폭발하는 그런 실험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핵폭탄 실험을 많이 해서 어느 궤도 수준에 도달한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임계점 이하에서 핵 폭발 없이 폭탄 실험을 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직구를 하는 걸 완전히 분목을 다 막아버리면 안 되고 세금으로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중국의 사오미 50인치 테레비가 한 30만 원 정도면 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20만 원 줘야 산다 하면은 다 중국에서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개인이 직구를 해도 거기에서 30만 원 사오면은 관세를 개인한테 70만 원을 부과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0만 원 플러스 70만 원 1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태여 중국에서 110만 원씩 세금을 내고 살 사람이 누가 있나요? 직구 안 합니다.
국내 그 텔레비를 사겠지요. 그러니까 국내 산업이 보호되고 국내 소비 진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런 세금의 관세 제도를 할당 관세를 이용을 하던 관세 그 제도를 잘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여론이 나쁘지 않기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 걸 강구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제가 그 전에 결혼을 안 하고, 무결혼, 무자녀, 이런 세대나 개인한테는 무자녀, 그 징벌적 세금을 신설하자는 얘기가 한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중에서 무자녀 세목을 신설해가지고 무자녀 세금을 징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쟁을 해도 전쟁 무기만 전쟁 자원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장 중심이 되고 키포인트가 되고 타겟이 되는 인적 자원이 가장 전쟁을 수행하는데 중요하다. 이 지금의 AI 인공지능 인간을 만든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아직 많이 인간하고 비등하게 되려면 많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제는 무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세금을 징수하겠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자녀 육성에 혜택을 많이 주겠다. 그래서 강온 정책으로 양면 정책을 아니면은 삼면 정책, 다면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은 한 가지 정책만 가지고 인구 절벽을 막겠다는 정책보다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다. 효과 면에서는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요즘에 결혼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는 반려견, 반려석, 그 다음에 반려 AI 이런 걸 다 가지고 살아요. 아니 개 고양이를 이제 심심해가지고 애로우니까 관상용으로 키운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돌도 돌석자로 써가지고 반려석이라고 합니다. 그래, 돌 수집가들이 요즘에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내가 갯가에 나가서 이제 놀러가가지고 갯가에 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수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반려석을 키운다. 그걸 갖다가 한자로 말하게 되면은 양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기를 양자, 돌석자를 써서 양석 반려견을 하늘이 찌르도록 인기가 올라간다, 요즘에. 그래서 집집마다 개를 너무 많이 길러가지고 반려견 공해가 너무 심합니다. 많이 심해요.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탈 때도 공포심을 느껴요.
그 자기 주인들한테는 순하고 그렇지만은 그 남들한테는 그게 완전히 본성이 드러나거든. 야성이 물어뜯습니다. 이렇게 순한데 남한테는 왜 이렇게 짖고 난리치나? 그게 자기는 주인한테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잘하니까 남들한테도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공동생활하는 아파트에서 그 마음을 졸이면서 무서움을 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나. 그런 공해도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엘리베이터에 큰 개를 아니면 작은 개를 옆에서 같이 타는 것도 깨름직하고 싫다.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마음을 졸이면서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싫어합니다. 반려견 재앙이 온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대안으로 반려석이다. 이제는 돌도 기른다. 그런 것을 부작용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그 환경 파괴 때문에 이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애를 낳으면 그냥 크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원래 요즘 사람들 우리 나이 때는 무조건 그 직장만 잡으면은 없어도 결혼했습니다. 요즘에는 다 준비를 해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준비도 안 됐는데 결혼하면 되겠나? 서울에 집도 사고, 또 돈도 좀 많이 좀 벌어놓고, 그런 다음에 결혼한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사고방식,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우리 클 때만 해도 선 결혼 후 저축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키우는 재미, 그 다음에 재산을 모으는 재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혼자 살면은 돈 못 번다, 결혼해야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사조, 그 이념이라든가 사상, 이데올로기는 지금하고는 전 반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이 없어도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총각들이고 처녀들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먼저 결혼을 시킵니다. 왜냐?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생기면은 아이를 벌어먹이려고 하기 때문에 빈둥빈둥 놀지 못한다.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더라도 열심히 직장을 만든다. 그래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일수록 더 결혼을 일찍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크니까 아이가 아빠 배고파 죽겠다고 우는데 부모가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뭘 하더라도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집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결혼하겠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 사고방식, 이데올로기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 다 컸습니다만은, 아이들을 낳으면서, 직장이 다니면서 돈을 조금씩, 옛날에는 그 재형 저축이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저축해가지고, 그 다음에 월세 살고, 전세 살고, 나중에 조금 한 집 사고, 점점 늘려가고, 재산이 불어나는 그 재미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경제에 대한 그 관념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된 사람들은, 돈 가치를 알아요. 돈 개념이 있습니다. 경제 개념이 확실합니다. 그래요. 저도 월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월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에 집 2채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처음에는 월세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때 그 50만 원에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 했나?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서울에 살 때. 제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답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월세 방 한 칸에. 근데 부부하고 아이 둘이 있는데 네 식구가 방 한 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때도 움직이면은, 쉽게, 뒤척거리지도 못해요, 좁아서.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부부관계 하는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못해요. 좁아가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추우니까 방 안에 안에 가운데에다가 또 난로를 하나 또 놨지. 그런 데다가 잘못하면 난로에 뒤고 할까봐, 잠도 그냥 편히 못 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는 전 안 살았어요. 사기당할까봐. 그래서 이제, 월세를 살면서 돈이 조금 모이면은 보증금을 이제 조금 더 많이 주면은, 조금 방을 큰 걸 얻을 수 있죠. 보증금. 전세는 뭐 돈이 크니까 보증금을 얼마 주고 아니면 사골세라고 합니다. 깎아 들어가는 월세, 보증금 없이. 그런 걸로 이제 해가지고 차차차 모아가지고 제일 작은 7평, 8평 요런 걸 이제 사기 시작합니다. 아파트를.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요. 집이 없다가, 아유, 방이 2칸이네. 아유, 화장실도 있어. 이러면서, 그러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재미가 이제, 우리가 미리 장만을 해가지고 결혼할 때는 그런 재미를 못 느끼잖아요. 처음부터 아이를 나누면 아이들이 큰 집에서 사니까, 아유, 원래 이렇게 큰 집에 사는 거겠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이들 또 한 방에 살다가 넓은 집에 가. 그래? 아유, 돈 벌어가지고 넓은 집에 간다네. 이러면서 아이들이 운동장 같아,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난리칩니다. 그거 봤어요. 그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옛날의 사상, 사회 사상, 이념이라든가 이데올로기는 지금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간다.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집을 사나요? 자기가 돈 모아가지고 한 푼도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살 수가 있나요? 대부분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마련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끼고 시작을 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집을 살 때 대출 없이 자기 돈만 딱 마련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주 극소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결혼을 이렇게 해야 돈을 벌고 결혼을 끼워야지만은 돈이 벌려고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역발상으로 다둥이 가족,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들한테는 감면 혜택, 그 다음에 학자금 혜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 쪽 단계 쪽으로 혜택을 주는 반면에 그 역발상으로 무자녀 가정, 결혼하지 않은 독신한테는 징벌적 과세를 징수한다 하는 얘기가 20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의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의료단체도 그렇고 단계에 이렇게 봐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굴복을 하고 옛날에 우리가 전쟁에서 싸우다가 굴복을 해가지고 항복을 한 장수가 그 나라의
굴복을 하고 내 밑에 와가지고 나를 받들고 장수를 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 장수들이 복종을 하고 싸우던 그 상관한테 충성을 바치고 부하 노릇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겠다 하여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전쟁이든 행정적으로 소송전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밑에 수하에 와서 복종을 하면서 협조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완전히 그 노예심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단계를 봐서 이것은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 완전 그 시스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패러다임 정책을 다시 내놓는다. 그것이 이제 저번에 그 외국의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을 실력 있는 의사들은 가려서 문호 개방을 해가지고 의사를 확보하겠다. 아니면은 국립 국방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 이런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